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나는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이 기반된 생각을 계속 가져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가해자라면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는 매우 관대한 편이고, 거꾸로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면서 최대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태를 보면 사망사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겠고, 중상해 피해자도 있고, 수술을 요하는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에서 골절이 없는 단순 타박이나 염좌 등의 사고가 약 90%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이런 피해의 경우가 운전 중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0%에 해당하는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적당한 합의 금액이 될까요? 제가 이런 합의금 문제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영상을 올렸었고, 지급 기준이나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최근의 영상은 262화, 또 264화, 그 다음에 265화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입원 일수, 그 다음에 당사자의 소득, 그리고 과실 비율, 즉 과실이 존재하는지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영상과 달리 요 근래의 합의금은 진단이 2주, 3주인 경우 약간의 입원 기간이 있다면 약 2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되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국장님, 저는 똑같은 조건인데 600만 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의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무슨 홍길동일까요? 그래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금액은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치료와 손해배상을 해주는데요. 이 보험회사의 회사 명칭이 손해보험회사라는 것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 방침이 무엇일까요? 손해율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율은 줄이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고 종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지급기준을 기초로 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데요. 이런 배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피해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 기준을 수용하기 싫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한 교통사고로 소송을 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피해자는 법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평행선을 좁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사와 피해자의 협상인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쉽고 간단하다면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왜 그렇게 싸우고 그럴까요? 또 협상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국제적으로는 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있는 협상, 즉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을 잘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약 270여 개의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영상 보시고 공부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댓글 다신 분처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권리를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의 결실이 적정 합의금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규범이나 법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5년 전만 해도 진단 2주, 3주 환자들이 입원 2주를 하고 300만 원 언저리로 합의를 했다면 요 근래는 입원을 약 5일 정도밖에 할 수 없을 뿐더러 합의금으로 200만 원 정도 받기에도 땀이 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다 아실 겁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로 이 병명을 진단을 받으면 영구장애를 인정해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한시적인 장애죠. 약 한 2년 정도의 장애를 인정받기도 그리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기준도 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누가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식으로 보험회사와 합의금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해진 틀이 없다면 협상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목소리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입은 피해 정도를 조목조목 따지고 대화해서 정당하게 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은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했지만 준비된 피해자가 얼마나 협상력을 높여서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합의금은 정해진 틀 전혀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받는 합의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정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